안녕하세요. 신성이엔지 CE사업부 이명섭입니다. 우리 신성이엔지는 클린룸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파티클을 제어하는 유닛을 공급하고 있으며 2차 전지 드라이룸에는 온습도를 제어하여 공기 중 수분이 거의 없는 제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유준희입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모듈은 저희 신성이엔지에서 올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550W M10 72셀 하프컷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BIPB 인증을 취득하여 건축물 외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내년에는 동일 사이즈의 N타입 모듈을 출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양옆으로 보고 계신 모듈은 신성이엔지에서 BIPB 특화 모듈로 출시된 솔라스킨입니다. 이 모듈의 장점은 태양광 셀이 겉에서 보이지 않아서 건축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준비된 모듈은 두 가지 색상이지만 더 다양한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이엔지 김신우 상무입니다. 오늘은 신성이엔지 제44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 마스크 없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서의 2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과천시대를 준비하는 첫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부터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의 개정안까지 총 7가지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그리고 서면 위임장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들을 더욱 귀담아 듣는 신성이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주주총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주총회 사회를 맡게 된 기획본부 본부장 전무 김종래입니다. 당사 대표이사 이지선입니다. 당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오늘 총회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총회 의장으로서 오늘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이지선입니다. 먼저 오늘 신성이엔지의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주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숫자를 확실한 변화를 통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이익의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분당 시대를 마감하고 4월부터는 새롭게 과천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신성이엔지는 생존이 아닌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에 모든 주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외부 감사인 선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혁 감사님, 감사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감사인 삼덕 회계법인도 외부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사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6,641억 원, 영업이익은 210억 원, 당기순이익은 34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전기 대비 46.1%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780.8%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관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재무제표라고 하면 공시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상에 기재된 것처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비롯한 하나하나의 주석사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 저희 신성이엔지는 국내와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이므로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도 승인받아야 합니다. 제1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 제460조에서는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을 하는 목적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자본잉여금 일부를 지난 기말 기준 결손금 1,112억 4,826만 2,248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자본잉여금을 통해서 미처리된 누적 결손금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확대를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여도 배당 가능 이익 확보가 어려워 자사주의 추가 매입 및 배당 등을 진행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건을 처리함으로써 배당 가능 이익을 향후 확보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승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별한 이익이 없으시다면 제2호 의안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은 전자투표 및 위임을 통해 반대와 기권을 하신 일부 주주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주분들께서 찬성을 해주셔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3호 의안은 정관 변경의 건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천으로 사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정관상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는 건과 함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입니다. 그럼 제3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은 전자투표와 위임을 통해 반대 및 기권하신 일부 주주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주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안윤수 사내이사입니다. 이에 따라 안윤수 사내이사를 근본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제4호 의안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선임된 안윤수 사내이사께서는 주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사 보수 한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한도 총 80억 원 중에서 39억 6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본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 한도를 기존 8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을 하는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증액의 이유는 현재 회사의 매출 규모가 약 48%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지배구조상 외부의 M&A 등의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보수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적대적인 M&A에 사전에 대응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외부 사회이사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는 김진엽 상근감사 1인이 있습니다. 전기감사 보수 한도는 3억 원이었으며 이 중 6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감사 보수 한도는 올해도 전기와 동일한 3억 원으로 책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상근감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감사보수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사 정관 제38조 2항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근본 임원 퇴직금 규정은 특별히 신규로 제정된 사항 등은 없지만 기존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상법 등을 반영하고 현재의 사명으로 규정 보완 등을 하는 건입니다. 본건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인 저와 신성이엔지 모든 임직원들은 주주분들의 걱정과 염려들을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신성ENG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폐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ENG 김신우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총에 참석해 주신 모든 주주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및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 그리고 또 현장에서 미리 취합한 질문들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 부분 담당자분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고용욱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관리팀을 맡고 있는 김태영 이사입니다.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질문들하고 현장에서 취합된 질문들이 있는데 먼저 각 담당자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CE 부분 관련된 건데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이제 용인 관련된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제 신성ENG 수혜가 있을 거라고 어떤 부분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로 인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용인에 좀 710만 평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개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필수 요소인 클린룸 구축 투자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이런 반도체 팹 투자는 당사에 좀 안정적인 매출을 성장에 견인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 클린룸의 핵심 장비인 FF를 저희가 용인 남사면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비 저희가 운송비에 대한 절감이나 아니면 돌발 상황에 대한 단납기 납품 아니면 품질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 등 다양한 좀 지리적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 관련해서 이번엔 RE 부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최근 국내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지난 4분기 저희 실적이 좀 소폭이지만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좀 RE 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뭐 국내 시장 규모부터 좀 전망치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정부에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약 당분간 연 태양광만 3기가 정도 시장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형 물량이라든가 소규모 물량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 당사는 보수적으로 한 2기가 정도 시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년에 연간 흑자를 성공을 했고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서 연속 흑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2기가와트로 좀 축소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ENG가 이 미국과 뭐 유럽을 비롯한 해외 쪽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가장 핫한 시장은 미국하고 유럽 부분이고요. 각 정부에서 국가별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EU 지역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최근에 발표된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성장시킬 제도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다양한 밸류체인을 구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셀 사업을 통해서 영위했던 많은 고객 풀을 이용을 해서 특히 미국 쪽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삼고 해외 진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RE 실적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이제 CE 부분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는 CE 부분이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 영업이익률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좀 저희 CE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매출 성장률 좀 추이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실적을 보면 이제 국내 기준으로 2019년에는 1,643억, 20년에는 2,457억, 21년에는 2,207억, 그리고 작년에는 3,596억으로 3년 내 2배 성장을 좀 이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연도별 좀 편차는 있었지만 4% 정도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좀 특수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원자재나 아니면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를 유지했다는 것은 원가 절감의 노력의 일부는 좀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저희 CE사업 부분의 주도적 사업 전략이 매출 확장에 좀 포커싱되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작년에 증평사업장 공정에 대한 공장을 건축을 하면서 이제 공조 부분의 매출 확대를 좀 이루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제조 부분에서는 작년에 건설된 증평의 공조기 제조 공장을 통해 내재화 수준을 좀 높이고, 이제 공사 부분에서는 시스템 실링에 대한 모듈화 공사에 대한 산업 확대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증평 관련해서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증평에서 이제 OAC를 생산한다고 기사를 통해서 접한 분께서 현재 이제 OAC 생산 및 이제 매출 계획이 어떤지 이제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이 작년에 지금 준공된 증평 공장에서는 이제 OAC뿐만 아니라 지금 AH나 WSS, V마스터, 에어샤워 등 좀 각종 공조 장비를 생산하고 할 예정이고요. OAC에 좀 집중된 이유는 작년에는 이제 투자가 OAC에 집중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OAC 위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증평 공장에서 생산한 장비를 납품함과 동시에 그거를 설치하는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제조하고 공사 매출액 합치면 23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은 한 1,000억 원 이상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CE 부분 질문이 또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산업별로 뭐 반도체 2차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산업별 매출 비중,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저희 C사업 부분의 이제 산업의 포지션으로 보면 크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다음에 기타 산업군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년 국내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56%, 디스플레이가 23%, 2차 전지가 5%, 기타가 16%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집업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21%, 디스플레이가 6%, 2차 전지가 42%, 기타가 31%였습니다. 해외 집업인을 좀 보시면 2차 전지에 대한 생산이나 완제품에 대한 생산 공장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해외 집업인 쪽에는 2차 전지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를 이제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43%, 디스플레이가 17%, 2차 전지가 18%, 기타 21%로 좀 매출이 구성이 됐고요. 23년도에도 이제 작년과 좀 비슷한 매출 포지션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주주분들 질문 중에는 이 드라이룸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해외 배터리 공장들에 대한 투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해외 쪽 수주를 위해서 신성 ENG 쪽에서 뭐 CE 사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CE 사업 부분을 보시면 이제 현재 이제 해외 집업인 현황을 보시면 미국, 폴란드, 헝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 여러 지금 각지의 해외 집업인을 두고 지금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기 국가 외에도 이제 향후 투자가 예상되는 타 국가, 그러니까 뭐 스페인일 수도 있고 뭐 튀르키예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신규 투자가 예상되는 국가에도 신규 법인에 대한 설립을 좀 추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또 수주 확률이 이제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사전 영업 지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능 인력에 대한 소싱도 좀 활발히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 사업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좀 중요한 경쟁력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께서 N타입으로 신성이 이제 전환한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태양광 기술 자체는 P타입, 현재 유지되고 있는 P타입이 가장 대세는 맞고요. N타입은 향후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타입도 보시게 되면은 탑콘을 이용한 부분, HJT를 이용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 P타입에서 가장 적은 투자로 인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탑콘 셀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선도적인 시장에서 이끌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탑콘 셀을 사용해서 시장을 좀 선도해서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는 N타입 탑콘 셀은 기존의 탑콘으로 만든 태양전지 모듈을 대비해 가지고
고효율, 저중량, 그다음에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아리 부분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아리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뭐 아리백 팀이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주주분들께서 이 아리백에 대한 신성의 이제 준비사항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리백 부분이 보면은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성 ENG는 한국형 아리백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가입이 완료가 됐고요. 2050년까지 아리백, 그러니까 순수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100%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만 아리백을 달성한다고 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수요 공급처를 통해서 아리백에 대해서 컨설팅 역할도 하고, 또한 수요처하고 공급자, 발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픈 플랫폼인 에코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각 수요자, 공급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아리백 이행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앞세워서 아리백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 있었고요.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안건 중에 이제 준비금의 이익이익 보전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계획들을 향후 계획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주주분들께서 뭐 유튜브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Q&A라던가 종목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는 주요 내용들은 주주환원 정책, 특히 배당이나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좀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누적된 이제 결손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300억이 이상이 났는데도 배당 가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는 그것을 기존에 이제 준비금으로 결손금을 보존하는 건을 처리를 했고요. 이후에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당 가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는 않고 있지만 그거는 뭐 향후에 회사의 투자 계획이나 성장을 위한 뭐 캐펙스 투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뭐 자사주에 대한 이제 뭐 매입 및 소각 그다음에 이제 주주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주총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왔던 게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올해 IR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ESG 먼저 설명을 드리면 ESG는 최근까지는 환경에 대한 부분, E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핵심이었다면 올해 들어서 이제 S와 G,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이 부분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사업 자체가 뭐 청정한 이제 팹을 이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자의 안전을 돕고 그다음에 깨끗한 전력을 쓰게 하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ESG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도 ESG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향후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E뿐만 아니라 S와 G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외부에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R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소식을 분기별로 알리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웹캐스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탐방 오시는 기관 투자자 또 이제 정기적으로는 NDR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까지 합치면 저희가 연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IR이 한 50건이 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단순하게 이제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외부 주주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함께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제 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주요 경쟁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실제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연구실 팀장님들이나 박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IR을 할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총에서 이제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저희 IR 페이지 Q&A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이제 IR 전용 폰을 통해서 질문 드리면 그때 바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총장에 이제 행사해주신 의결권을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의결권을 통해서 전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보다 성장해 나가는 신성 ENG가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천 신사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